노란 얼굴. 코난 도일 지음. 1. 아내의 비밀. 봄이 기지개를 펴는 어느 날 홈즈와 나는 함께 하이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의 느티나무가 막 새눈을 내미는 무렵이었다. 우리는 2시간가량이나 여기저기 걸어 다니다가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사완 아이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조금 전에 찾아오신 손님이 있었습니다. 홈즈가 뜻밖이라는 투로 말했다. 우리의 산책이 길어서 돌아간 모양이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리지 않고? 방으로 모시기는 했지요. 얼마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30분가량입니다. 무척 성미가 급한 분이어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서성거리더군요. 그러다가 복도로 나와 외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홈즈 씨는 언제쯤 돌아오시는 겐가? 글쎄요. 곧 돌아오시겠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니 그럼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지. 이거야 원 답답해서. 곧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홈즈가 방문을 열며 말했다. 일이 틀어지는 건 아닐까? 난 사건이 필요하다고 와트슨. 그 손님이 안절부절 못했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심각한 사건일 것 같네. 뭐라? 테이블 위에 담배 파이프는 자네 것이 아니로군. 아마 그 손님이 놓고 간 모양이네. 들장미 뿌리로 만든 것인데 입에 무는 곳에 호박을 끼웠군. 이렇게 소중한 파이프를 잇다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머리가 혼란스러운 모양일세. 그게 소중한 파이프라는 것을 어떻게 알지? 하기야 이 파이프는 7실링 6펜스 정도의 흔한 물건이지. 하지만 2번이나 수선을 했는걸. 파이프 머리와 빨대의 이음새를 한 번, 호박 같은 것을 또 한 번, 특히 이음새는 은으로 둘렀는데 그 비용이 파이프 값보다 더 들었을 걸세. 새 것을 사기보다는 수선에 쓰는 것으로 보아 그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틀림없지 않은가? 그 밖에 또 뭐가 있나? 내가 그렇게 물어본 것은 홈즈가 그 파이프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굴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홈즈는 파이프를 들고서 마치 골격 강의를 하는 의과 대학 교수처럼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그것을 두드려 보았다. 파이프라는 것은 때로는 대단히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주지. 회중시계나 구두끈도 그렇지만 파이프는 그 주인의 성격을 상당히 정확하게 보여준다네. 하기야 이 경우에는 크게 눈에 띄는 특징이나 중요한 점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여간 이 파이프의 주인은 체격이 듬직한 사람으로서 왼손잡이에다 이빨이 고르며 우물쭈물하는 성격이 아닌데다가 돈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 처지라는 것은 확실하네. 홈즈는 서슴없이 장담을 하고 나서 자기 추리의 근거를 알만하냐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선 비용을 많이 들였다는 말인가? 홈즈는 타다만 담뱃재를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1온스에 8펜스 하는 그로스 분어라는 담배일세. 이것에 반값만 주어도 피울 만한 담배를 살 수 있으니 돈이 궁한 사람은 아니지. 그 밖에는? 이 사람은 램프나 가스불에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습관이 있어. 한쪽이 까맣게 그을려 있는 것이 보이지? 성냥불을 파이프의 옆구리에 갖다 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램프나 가스불에다 담배를 붙이려면 옆쪽이 타거나 그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그 그을린 편이 오른쪽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생각하는 걸세. 램프에 파이프 담배에 불을 당겨보게.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라면 파이프의 왼쪽을 기울여 불 가까이 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어쩌다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을 걸세. 따라서 이 파이프는 늘 왼손에 쥐어져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호박으로 된 빨대에 무수한 이빨 자국을 냈네. 이 단단한 호박에 자국을 내려면 이가 고르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야. 그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모양인데. 파이프 연구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구먼. 곧 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다.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다갈색 중절모를 손에 들었다. 30세가량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몇 살 위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남자는 당황하는 얼굴이 되어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노크를 했어야 했는데 실은 걱정거리가 있어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는 앉는다기보다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홈즈가 위로하듯 말했다. 한 이틀 동안은 잠을 못 주무신 모양입니다.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일이나 게임보다도 더 신경에 부담을 주지요. 그래, 무슨 용건이십니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그럽니다. 내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탐정이기 때문에 부탁하시는 겁니까? 그뿐만은 아닙니다. 사리의 밝은 분으로서 내놓으시는 의견도 듣고 싶은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지도받고 싶은 겁니다. 남자는 격한 감정을 잠시 억누르는 것 같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하기는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자기 가정의 속사정을 남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니까요. 특히 자기 아내에 관한 일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털어놔야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나와 같은 처지에 빠지고 보면 홈즈가 입을 열었다. 그랜트 멀로 씨.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홈즈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거든 모자의 안쪽 테두리에 이름을 적어 넣지 말거나 이야기하는 상대방 쪽으로 모자의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하셔야지요. 그러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와트슨과 나는 이 방에서 많은 사람의 비밀 이야기를 들었고 다행히 그 많은 사람들 일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경우도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은 값진 것이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손님은 이 말을 문지르고 나서 결심이 섰는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홈즈 씨, 나는 결혼한 지 3년이 됩니다. 3년 동안 아내와 나는 깊이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갑자기 벽이 생기고 아내의 생활이나 하는 짓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즉 메울 수 없는 틈이 생긴 겁니다. 나는 아내가 왜 그렇게 변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홈즈 씨 아내인 에피는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비밀이 생긴 이상 나는 마음의 벽을 허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홈즈가 약간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일의 핵심을 말해 주시지요, 먼로 씨. 아내의 신상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에피를 만났을 때 그녀는 미망인이었습니다. 처녀 때 미국으로 건너가 25의 젊은 나이로 홀몸이 된 겁니다. 다행히 남편은 에피가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갈 만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내가 그런 에피를 만난 것은 그녀가 미국이 싫어져서 영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 뒤였지요. 우리 둘은 사랑하게 되어 3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맥주의 원료로 쓰이는 호프를 거래합니다. 한 해에 70만 800파운드의 수입이 있으므로 생활은 윤택한 편이고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노베리의 전세금 80파운드짜리 아담한 저택을 빌렸습니다. 그 부근은 런던에 가까우면서도 아주 전원적이고 조용한 곳이지요. 맞은 쪽의 밀밭 건너편에 또 다른 저택이 한 채 서 있을 뿐이고 역까지는 반마일 약 0.8km 정도 가야 민가가 몇 채 있습니다. 나는 사업 관계로 런던을 오갑니다만 여름에는 한가함으로 그 시골집에서 아내와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사이에는 어두운 그림자라고는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한편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내는 자기의 전 재산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기를 원했지요. 만에 하나 내 사업이 실패하면 아내의 재산까지 날려버릴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끝까지 고집을 세우기에 일단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6개월이 지났는데 뜻하지 않게 아내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잭, 당신이 내 돈을 맡으실 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신 걸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말고 그 돈은 당신 것이니까. 그럼 100파운드만 주세요.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내가 돈을 쓸 곳이라고는 새 옷을 산다든가 뭐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액수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지? 어머, 당신은 저의 은행 역할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은행이란 손님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관해서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야 그렇지만 정 모갯돈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내줘야지. 모갯돈 액수가 많은 돈. 고마워요. 그래, 그 용도는 내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요?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지금은 안 돼요. 잭.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하지만 나는 일단 아내에게 수표를 내주고는 그 일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뒤에 일어난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역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또 한 채의 집이 있습니다. 두 집 사이에는 밀밭이 가로 놓여 있지요.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도로로 나가 약간 돌아서 오솔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저택 너머에는 숲이 우거져 있어서 나는 가끔 그리로 산책을 가기도 합니다. 그 저택은 한 8개월가량 비어 있었는데
나는 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저택은 담쟁이 덩굴이 엉켜있고 고풍스러운 포치까지 달려있는 아름다운 2층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번 그 집 앞에 걸음을 멈추고 주인만 잘 만나면 살기 좋은 집이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해가 질 무렵 숲 저쪽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빈 마차가 오솔길에서 도로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저택 잔디밭에 융단과 의자 등 살 도구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 저택에도 사람이 들게 된 겁니다. 나는 도로에 서서 이삿짐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살게 될까를 생각하며 무심코 2층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작은 창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과 눈이 마주친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그 얼굴 생김새를 눈여겨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얼굴은 극히 부자연스럽고 살아 움직이는 얼굴과는 무척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몇 발자국 앞으로 다가갔지요. 그러자 그 얼굴은 획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마치 누가 등 뒤에서 얼굴을 낚아챈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5분가량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얼굴색만은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송장의 살갗처럼 노랗고 말랑말랑한 느낌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무 껍질처럼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견디기 어려운 궁금증 때문에 저택의 새로운 입주자를 좀 더 똑똑히 봐두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현관을 두드렸더니 곧 독살스러운 얼굴에 키가 큰 여자가 문을 열고는 북부 지방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묻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내 집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방금 이사를 오신 모양인데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 해서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 요청하겠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불쾌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창가의 얼굴과 여자의 괘씸한 태도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신경이 날카로운 편이라 창가의 그 얼굴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섬뜩한 느낌을 아내에게는 맛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잠들기 전에 그 저택에 사람이 들어왔더군 하고 말해 주었지만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한번 잠이 들면 깊이 자는 편이라 누가 엎어가도 모르겠다고 아내가 놀려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초저녁에 겪었던 일도 있고 해서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선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